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냐. 자, 44쪽.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 등록증 양도되어 금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이중 등록을 하지 말라. 이걸 이중 등록 금지라고 그러거든요. 네, 개념 잡아 드릴게요. 우리가 뭐 이중 등록 그러면 뭐 두 번 등록하지 말라.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봐 볼게요. 자, 칠판 봐 보세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 맞춰 보세요. 좀 어렵죠? 예, 행정구역 비슷했어요. 예, 남양주시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을 하면 이중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몇 번 등록했다? 2번. 자,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보세요. 이거는 어디고 이건 어디 같아요? 위에서 힌트 드렸으니까. 위에서 힌트 드렸잖아요. 이거 뭐고 이거 뭐야? 남양주시하고 구리시. 그럼 여기서 등록을 하고 여기서 등록을 해도 무슨 등록? 이중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중 등록 개념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요?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건 조금 어렵죠. 자, 이건 종류. 개업공인중개사 종류. 그럼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은 줄여서 뭐라 그래요? 정개인. 그럼 이분들은 개공입니다. 근데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자격증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또 등록했어. 그러면 이것도 무슨 등록? 이중 등록이 돼요. 이게 2번 등록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개념 잡았어요? 이거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 개념 한번 보세요. 그 첫째 절 개공 관할과 종별을 불문하고 이지문. 이 종별 불문이 이거요. 이 종별 불문한다 이 말이고요. 관할 지역을 불문한다 이거고.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 첫째 절 관할 지역하고 종별 불문한다 이 단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종별을 불문한다 이 뜻이고 관할 지역을 달리한다 이 뜻이고 이건 같은 관할 구역 내 이것도 못하게 됐어요. 2번 등록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2번 등록하지 말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무슨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관할과 종별 간단하게 써놨잖아요. 그 쓰신 분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종류를 달리한다. 이렇게 이중 등록해서 안 되고 관할 지역을 달리해서도 이중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도 이중 등록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공부해 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자, 쉬워요. 자, 그럼 이중 소속. 자, 봐볼게요. 이중 소속 개념 잡아드릴게요. 그럼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중 소속 내가 하지 말라고 그 말을 했죠. 근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 한 바퀴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이 기초교재 한 바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 뒤에 나오고 또 내가 이야기한 내용이 민법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 범위를 한 바퀴가 돌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자, 이중 소속을 하지 말라. 자, 이중 소속 개념 잡아드릴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A 개공 밑에 B라는 소공이 있어요. 자, 다시. 자, A가 B 밑에 소공으로 취업을 했어요. 자, 여기는 지금 개공이잖아요. 개공 사장.
근데 이 사람이 친구 B 밑에 취업을 했다고 소공으로. 자격증 가지고 취업을 했다. 소공으로 취업을 했다. 그럼 여기는 사장이고 여기는 직원이잖아요. 그럼 이건 이중 소속이에요. 못하게 돼서 이 사람 이중 소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해석하면 A 계공이 다른 계공의 소공이 되는 걸 말한다. A 계공이 다른 계공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걸 말한다. 이중 소속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분이 등록을 하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이중 소속인가 봐보세요. 개념 잡아드릴게요. A 계공하고 B 계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C라는 소공을 고용했었어요. 근데 C가 여기 또 취업을 한 거예요. C가 A 밑에 취업을 했는데 C가 B 밑에 또 취업을 했다고. 이건 뭐요? 이중 소속 개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C를 말한 거예요. C.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계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하니까 직원이니까. 좋습니다. 여기는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정반대. 우리 여기 들어갈 것 같아? 앞에 앉아서 고생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질문을 자주 던져요. 그것은 이제 생각하라고 한 뜻에서 잘 들린 거예요. 뭐 꼭 여러분 못 맞춰도 돼. 뭐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못 맞춰도 관계없어요. 자, 이거 이중 소속으로 보고 있어요. 양쪽에 이 사람도 이중 소속이에요. 소공도. 그럼 이건 이중 소속인가 보세요. 이 사람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 뭐라 그래? 중개 보조원. 줄여서 보조원. 중개 보조원이 양쪽이 취업을 했거든요. 이분은 이중 소속 개념에 들어갈까? 양쪽에 근무하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여기는 들어가. 보조원이 돼도 자격증 없어도 확실해요? 들어간답니다. 이거 들어가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 개공이든 소속 공인 중개사든 보조원이든 임원 사원이든 다른 데 근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른 데 취업하려면 그만두고 가야지. 그만두고. 그래서 거기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양가를 2번 보면 개공, 소공, 보조원 동으로 보조원 있잖아요. 중개보조원. 임원 사원은 다른 계공의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가 없다가 금지예요. 이중 소속은 이거고, 근데 이중 소속 금지 개념입니다. 양쪽에 근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조원도 양쪽에 근무하면 안 된다. 임원 사원도 양쪽에 근무하면 안 된다. 개념 잡았어요? 이게 이중 소속 못하게 된 지가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한 20년 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한 20년 됐는데 이 바뀐 제가 그 전에는 이 이중 소속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소공이 양쪽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오전에는 A 밑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B 계공 밑에 근무한 소공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이걸 못하게 막았어요.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중 등록도 하지 말고 이중 소속도 하지 말라.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양도되어 금지. 자, 첫째 줄 성명 상호 동그라미. 개공은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이 양도되었던 양도되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등록증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못 빌려주게 돼 있어요. 빌려주지 말라. 등록증 빌려 쓰지 말라. 빌려주지 말라. 그리고 2번은 성명상호 동그라미. 누구든지 다른 사람 성명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거나 양수되어 받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빌려 쓰도 안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등록증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옆 사람이. 그럼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제 제재가 뭐냐면 등록 취소되고 징역 벌금 들어가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징역 벌금은 서서히 할 거예요. 일단은 양도되어 양수되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 들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 과목에서 이 결격 사유가 수험생이 자주 틀려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해도 자주 틀려. 이게 문제가 쉽게 나오면 쉬워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럼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효과 한번 먼저 보고 효과를 먼저 볼게요. 아까 우리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아까 안 해준다고 했죠? 등록하려면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등록 안 해줘.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등록 신청하면 등록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개공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파산 선고를 받는다할지 징역형을 받는다할지 결격 사유가 생길 수가 있어 없어? 그럼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요.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적어둘게요. 우리가 등록 취소는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있거든요. 필요적 등록 취소 이걸 줄여서 이제 앞으로 필치라고 얘기해요. 필치. 이 말은 반드시 취소된다. 됐어요? 또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것도 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라면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이제 임치 이렇게 적을 거예요. 등록 취소는 필요적 등록 취소도 있고 임의적 등록 취소도 있고요. 자, 개념 하나씩 잡은 거예요. 필요적 등록 취소라면 반드시 취소시킨다. 임의적 등록 취소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결격 사유 생기잖아요. 개공이 근무하는 도중에. 그럼 반드시 취소시켜버려요. 그러면 중개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소시켜버려요. 봐줄 수가 없어요. 필치. 필요적 등록 취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속 공인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없어요. 결격 사유 있는 자는 소속이나 보조원이 없어. 그러면 결국 취업하라 하지 말라. 그럼 종합 정리할게요. 결격 사유 있는 자가 등록 신청하면 등록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개공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는 반드시 취소. 소공이나 보조원으로도 취업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또 근무하다 그러면 해고시켜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배울 결격 사유 생기면 중개부를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등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중개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결격 사유 효과 한번 볼게요. 45페이지 거기 2번에 양가로 1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은 물론 등록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인의 임원사원, 소공, 보조원 즉 중개업자 등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고용해서도 아니 된다. 자, 그래서 결격사유 있는 자는 아예 중개업을 못하게 막았어. 앞으로 배울 내용. 그죠? 자, 종사한 후 효과 나와 있죠? 첫째 점이죠. 개공이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등록관청은 개공 등록을 반드시 뭐다? 이거의 필요적 등록 취소. 줄여서 필치. 필치.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줄하고 동그라미 2번은 나눠서요. 이것은 나눠요. 저 뒤에 또 나와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맺어보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첫째 줄 보세요. 결격 여부 조에 나와 있죠. 등록관청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뭐 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다. 저분이 결격사유 있냐 없냐 조회 들어가요. 파산 선고를 받았는지 벌금형을 선고받는지
조회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등록관청이 누구라 했어요? 등록관청. 시장군수, 구청장.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분이 조회해. 그러니까 본인이 입증할 필요 없어요. 내가 파산자다, 내가 징역형 받았다, 이거 본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록관청에 조회 들어가요. 요즘 전산화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징역 받았는지 벌금 받았는지 파산 선고 받았는지 금방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이게 조회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가볍게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봐볼게요. 이 내용 있잖아요. 기초할 때부터 계속 강의해도 내년 9월 돼도 막 틀린다니까 문제. 영어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결격사유는 문제가 쉽게 나오면 쉬워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일단 법 조문에는 12가지거든요. 5가지로 압축시켜 줄게요. 첫 번째가 제한능력자. 그 제한능력자 나와 있을 건데. 나와 있어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수용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그리고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됐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부터 들어갈게요. 자, 기초 개념부터 잡아 드릴게요. 제한 능력자 뭐가 있어요? 또 그렇죠. 민법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한 바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는 이제 민법에서 나오지, 공시법에서 나오지, 계속 나와 다른 과목에서도.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했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을 말할까? 19세 미만이요. 미만이란 말은 18세까지가 미성년자다. 19세부터 성인이다. 미만이란 말은 19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 미만하고 18세 이하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하는 들어가 18세가. 그래서 이제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그럼 19세부터 성년이에요. 됐어요? 그럼 미성년자들은 우리가 이 앞뒤에 배울 때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요? 근데 중개업은 못해. 중개업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등록도 안 되지. 보조원도 갈 수가 없지. 소공도 갈 수가 없지. 됐어요? 근데 자격은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미성년자 자격은 왜 취득했을 것 같아요? 중개업하려고 취득한 거잖아요. 근데 못하게 막았어. 근데 중개업하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부모 동의를 얻어봤어. 부모 승낙을 받아서 중개업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러면 결혼하면 왜 결혼할 생각이 있냐면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민법에서 성인으로 봐버려요. 성인하고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근데 중개업 할 수 있을까? 못해? 결혼했는데 중개업은 못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우리 법에서 부모 동의를 받아도 안 되고 결혼해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미성년자가 결격 사유에 벗어나는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벗어나는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19세가 돼야 됩니다. 벗어나는 시기 알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피한정 후견인 개념 잡아드릴게요. 피한정 후견이라는 뜻이 뭐예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입니다. 자, 여기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다? 결여입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적게 간 사람, 많이 간 사람 쉽게 말해서 그렇다 해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건 이제 요건이고
여기서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떨어져야 돼요. 성년후견 개시심판이 떨어져. 이게 중요해요. 이거요. 아무리 부족하거나 결여됐더라도 개시심판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럼 이때부터 결격사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격사유가 이따 개시심판 들어가면 이제 결격사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는 시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언제 벗어날 것 같아요? 종료심판이 들어가야 돼요. 법원으로. 이건 다 법원에서 내려져요. 종료심판. 무슨 심판? 종료심판. 그러면 결격사유는 개시심판부터 종료심판까지가 결격이다. 개시심판부터 종료심판까지가 결격이다. 개시심판부터 종료심판까지가 결격사유다. 됐어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종료심판 밑줄, 개시심판 밑줄. 그래서 이제 벗어나는 시기. 그러면 저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때 벗어난다. 그러면 벗어난다는 말은 뭐요? 이 결격사유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 아무것도 못해. 개공, 소공. 근데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요. 합격하면 자격 나와요. 합격하면 못하는 거지. 그 끝날 때까지. 됐어요? 자, DP 넘겼어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파산자 있잖아, 파산자. 그럼 파산자란 것은 복권 결정을 받으면 벗어난다. 이분들은 이제 뭐냐면 빚을 많이 져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이 사람이 파산자가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가 떨어져야 돼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안 떨어지면 파산자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떨어져야지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파산 선고가 떨어져야 돼요. 법원으로부터. 그럼 벗어나는 시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벗어나는 시기 알면 돼요. 언제 벗어나? 여기는 복권이란 말을 써요. 복권 결정. 법원으로부터 복권 결정이 이루어지면 벗어납니다. 그럼 이것도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결격 사유다. 파산 선고 받을 때부터 언제까지?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이것도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자, 이 기간 동안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시험 봐서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혹시 파산 선고 받아도 공부 열심히 하면 자격증 나와요. 합격하면. 그죠? 됐어요? 예,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끝. 별것도 없잖아요. 별것도 없어요. 이해됐어요? 예, 좋아요. 지웁니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것은 이 두 가지가 이제 공부할 게 많아요. 뭐 이게 두 가지는 거기 공부할 건 없고 이 두 가지. 자, 이게 두 가지가 공부할 게 많아요. 자, 수영자. 수영자, 양가로서 한번 수영자란 뜻이 뭘까? 이제 개념부터, 제목 개념부터. 수영자란 뜻이 뭐예요? 이 이게 형벌, 징역 벌금 이런 거 받을 숫자거든요. 선고받은 자. 형벌을 선고받은 자를 줄여서 수형자. 징역 벌금을 선고받은 자. 이걸 수형자.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 조문을 숙지하셔야 돼요. 그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근거 이상의 뭘 받고 실형 선고를 받고 자, 집행이 뭐가 되거나 종료되거나 또 집행이 뭐가 된 후 면제된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도 3년. 이걸 이제 법 조문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이제 숙지해 놓고 이제 해석할 줄 알면 돼요. 그럼 근거 이상의 형이 뭘까? 근거 이상. 자, 칠판 보세요. 근거 이상의 실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형벌 한번 볼게요. 형벌. 우리나라 형벌 몇 가지 종류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죠?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 자, 세 가지 이상인데 세 가지만 생각나요? 사형하고 징역하고 벌금 세 가지? 자, 한번 적어 드릴게요. 우리나라 형벌이 되게 많아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뭔지 아세요? 사형. 그 다음에 무기징역, 유기징역 안 나누면 징역. 근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 같아요? 사형, 징역, 근고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형벌. 자격 상실 제도가 있어요. 또 자격 정지 제도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벌금이 있어요. 벌금. 또 구류가 있어. 구류. 또 과료가 있어. 과료. 이건 과태료하고 틀려요. 몰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형벌이 되게 많죠. 그러면 가장 무거운 2로 갈수록 무겁고 가볍고 무겁고 그래요. 그러면 저기서 뭐라 했어요? 우리 법에서 근거란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거. 근거 이상이란 말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근거 이상이 뭐예요? 사형, 징역, 근고. 이거 실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근거 이상이란 말은 사형, 징역, 근고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징역, 근고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근고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상 실형, 이상이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해보세요. 형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공무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이 개념 묻는 문제가 시험 나오진 않아요. 공무원 시험 같으면 이게 벌금이 뭐냐, 자격 상실이 뭐냐, 구류가 뭐냐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중개사 시험이니까 그런 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공부하는데 이해가 빠르고 편해. 자, 사형은 대충 알 거고 징역 대충 알죠? 그럼 근거는 뭐예요? 근거가 뭘까? 근거형. 간혹가다 뉴스에도 근거형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을 안 쳐. 근거 관심이 없으니까. 에? 벌금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근거 그러면 돈 생각하고 있어. 그 돈은 아니잖아요. 여기. 징역 받기 전에 받는 거? 아, 징역 가기 전에 받는 걸 근거다. 아주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여기는 그냥 생각이 없어. 자, 여기서 근거란 건 뭐냐면 징역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유기징역, 유기근고, 무기징역, 무기근고. 유기는 똑같이 1개월에서 30년,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하면 50년까지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다 똑같아요. 교도소 가는 것도 똑같고.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뭐냐면 이게 역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역이 뭐요? 노역이죠, 노역. 일을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켜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데 이 차이밖에 없다고. 자,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형우 경중을 따질 때는 징역보다는 근거를 더 가볍게 취급해요. 그래서 징역을 더 무겁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 이상. 왜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근거를 공부하냐? 여기서 근거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근거 이상이란 말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래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자격상식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여기서 자격은 어떤 자격을 말하겠어요, 이거? 자격을 박탈시킨다 이 말인데. 어떤 자격을 말할까? 당첨. 고급 공무원이 될 자격이랄지 선고권 있잖아요. 피선고권 이런 걸 말해요. 박탈시킨 거. 이것은 선고권, 피선고권, 공무원이 될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 그리고 이제 벌금은 5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그럼 과료도 돈 내는 거죠. 이건 5만 원 미만. 2천 원에서 5만 원. 여기는 5만 원 이상. 이건 5만 원 미만. 구류는 30일 미만. 근고하고 똑같아. 이것도 일 안 시켜요. 근데 근고하고 구류 차이는 이건 30일 미만. 이건 1개월 이상. 몰수 범죄 제공하려는 물건 가져가는 거. 자, 이런 건데 자, 뭐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는 거고 이거 뭐 대충 알면 되고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것도 이것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근거 이상이란 말이 사형징역 근거를 의미한다. 해서 끝. 그러면 집행이 종료됐다는 뜻이 뭐예요, 이거요? 종료됐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개념 잡아드릴게요. 만기 석방이란 것은 말 그대로 만기 출소했다 이 말이에요. 교도소서.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몇 년간 중개업하지 말라. 3년. 그러니까 여기다 3년 더 하면 돼요. 근데 교도소 나올 때부터 3년간 중개업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할 거 없죠? 근데 이제 가석방이 문제죠. 가석방은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기, 유기 다 있는데 무기는 놔놓고 일단 유기만 볼게요. 유기징역 같으면은 그죠? 자, 언제 종료로 보느냐? 자녀 형기가 경과됐을 때 이걸 종료로 봐요. 그럼 이때부터 3년간 중개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림 그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 그려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잘못해갖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러면 5년 살아야 되잖아요. 5년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있는데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정부에서 가석방 시켜줬어요. 내보내줬다고. 그럼 교도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원래 5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남은 형기가 몇 년? 자녀 형기가? 1년이죠. 이걸 종료로 본다고. 그럼 우리 법에서 종료된 날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도합 몇 년? 4년 동안 중개 못한다 이 말이야. 예. 예. 4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여기 3년은 여기 법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종료 시점을 알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밑줄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 근거 이상 실형은 징역 근거형을 의미한다. 원래 사형도 있는데 사형은 뭐 집행당하면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징역 근거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종료 사유는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이 있는데 만기 석방은 3년, 가석방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이 결격 사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없는 거 빼고 다 나왔어요. 자, 없는 거 빼고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집행이 면제됐다. 그럼 집행 면제 사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는데 범죄가 안 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법이 바뀌었는데 범죄가 안 되게 바뀌었다고. 뭐 죄가 없어져버렸지. 뭐 간통죄가 폐지된달지 이렇게. 그럼 면제해줘 버려요. 교도소 살고 있는 사람 면제시켜준다고. 그리고 또 하나, 형의 시효가 완성됐다. 집행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도망 다니면 돼요. 그럼 시효가 끝나버리면 면제해줘 버려요.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거 면제해줘 버려요. 그럼 면제 사유는 딱 세 가지예요. 그럼 이때부터 몇 년간? 3년간 중개 못한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가석방으로 차이점. 가석방은 남은 형기, 잔여 형기 플러스 3년이죠. 근데 이것은 잔여 형기 계산하지 않아요. 몇 년 남았든 간에 면제받은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공부하기 더 쉬워. 그러니까 이게 면제 사유도 알고 있으면 돼요. 법률 변경, 시효완선, 특별. 이것은 면제 시점이고 이때부터 무조건 3년간 중개를 할 수가 없다. 남은 형기 계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니은 밑줄 그어볼게요. 특별 사면, 형의 시효 완성, 법률 변경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되면 3년이 결격이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즉시. 일반 사면이 있거든요. 범죄 종류를 지정해서 사면한 거. 이런 것은 즉시 벗어나요. 특별 사면은 3년 더 해야 되고. 이건 잔여형기 계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면제 사유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세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뭘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조항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뭐 이것도 그대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근거 이상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위에 거 똑같고. 그럼 집행유예란 뜻이 뭐예요?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뭐예요?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을 보류한다. 교도소 보낸 걸 보류시킨다 이 말이에요. 교도소 보낸 것 자체를 보류시킨다.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 개념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는 해요. 징역 1년이면 1년 이렇게 선고를 한다고. 그럼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행유예를 같이 내려 같이 내리면 교도소 안 보내요. 집행을 보류시킨다. 교도소에 보낸 걸 보류시켜 놓는다. 대신 유예 기간을 정해줍니다. 유예 기간을 정해주는데 이것이 1년에서 5년 사이거든요. 법관 재량이고 그러면 이제 법관이 4년 선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집행유예 4년. 보통 이렇게 내리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그러면 교도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범죄 저지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무사히 끝나면 이때 효력이 없어져. 선고 효력 이때 없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범죄 저지르려면 이거 살아 있어요. 이거 살고 이거 살아야 돼. 또 가중되고 그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 기간 중에 중개 못 한다. 그럼 이제 이거 예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적어 드릴게요. 공인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4년. 그러면 결격사유 몇 년이냐? 이걸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거든요. 저거 4년 받았죠? 그럼 결격사유 몇 년이냐? 중개 못하는 기간이 몇 년이냐? 우리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찍어봐요. 몇 년간 못할 것 같아요? 결격사유 기간이 몇 년이다? 4년? 네, 4년 넣었어. 누가 또 우리? 네? 7년. 왜? 4년 플러스 3년. 오, 좋았어요. 7년 넣었어. 우리 여기 인상 쓰지 마시고. 4년? 예, 4년 넣었어. 우리 여기 3년? 4년. 4년입니다. 4년. 왜 그러냐면 고민할 것도 없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럼 유예 기간이 몇 년? 4년. 그러면 이 사람 교도소 안 갔잖아요. 이 기간 동안만 중개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기 1년 더 하면 안 되고 3년은 아까 강의 끝난 거예요. 위에는 아까 강의 끝난 거고. 그래서 4년간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자주 틀려.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1월 달에 또 여기 강의할 때 또 5년, 7년, 8년 막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또 70%는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러죠? 왜? 잊어먹거든. 잊어먹어.
그러니까 이건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그럼 연습시켜 드릴게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결격사유 몇 년? 5년이잖아요.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받으면 2년 6개월. 그러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받으면 4년. 쉬워. 쉽죠? 되게 쉽잖아요. 두 번째 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자가 뭐냐? 두 번째 끝났어요.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그런데도 한 바퀴 돌아오면 또 잊어먹는다고.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죠? 신기할 정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법 위반해서? 이 법이 어느 법? 공인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그리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요, 3년간 결격인데. 자, 칠판 봐보세요. 이 셋 다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고 300만 원 벌금도 중요하고 3년도 중요하거든요. 이 문장에서 셋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 뭐 고르겠어요?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뭐 골라? 3번. 3년이 중요하다. 여기는 1번. 1번. 여기서 이제 다 중요한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느 법이에요? 공인?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이야 결격이지. 형법 위반을 해서 남을 폭행해서 300만 원 벌금 받았다. 그러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벌금만 내면 돼요. 중개할 수 있어. 남을 폭행해서 3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3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 중개사법이 아까 뭐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하면 징역 벌금 들어가거든요. 아까 이중 등록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중 등록하고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라고. 이게 중개사법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300만 원 벌금 받아야 결격. 2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 아니에요. 10만 원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벌금 5만 원 이상 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결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300만 원. 그리고 몇 년간? 3년간. 그런데 과태료 300만 원은 결격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해요? 이것부터 잡아야 될게요. 자, 벌금은 아까 형벌이라 그랬죠? 벌금 아까 형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부과해요. 그럼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하겠어요? 과태료. 행정기관에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감옥에서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관청인 지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수용자 몇 가지? 세 가지. 수용자 몇 가지? 세 가지. 이 법 조문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것은 강의 듣다 보면 다 돼요. 해석하는 것은 강의 듣다 보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조문을 좀 숙지해 놓으면 돼요. 아, 수용자도 결격 사유다. 세 가지. 됐습니까? 예. 또 이제 이론도 알아야 되고 나중에 문제 푸는 요령도 또 습득해야 돼요. 이 결격 사유가 자주 틀리거든요. 이해됐어요? 예. 결격 사유가 없어야지 등록이 되고 취업을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공부할 게 많잖아요. 이거 중개사법 위반한다, 행정처벌 하는다. 이제 이걸 공부를 할 건데 그 양가로 4번 내용이거든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중개사법 위반. 지금부터는 무조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야. 지금부터는 무조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인데 잘 봐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은 3년간 중개업을 못하게 됐어요. 시험도 못 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돼 버리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자격 잘못하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 못하고 3년 동안 시험도 못 봐. 아까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이거요. 다 시험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시험 못 보는 거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요. 자격 취소. 3년간 시험 못 봐. 보조원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 1번
밑줄 보세요.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나와 있죠? 자, 칠판 봐보세요.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될 것 같아요? 개념 잡아드릴게요. 이 자격 정지란 말은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형법에서 자격 정지는 선고권, 피선고권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개념하고 틀려. 여기서 말한 자격 정지는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일정 기간.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만 있나? 소공에게 못 부과돼요.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자격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일 못하고 3개월 받으면 3개월 동안 일 못해. 이걸 자격정지라래. 근데 이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 중개업을 못해요. 이게 6개월 자격정지 받으면 몇 개월 동안, 3개월 자격정지 받으면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중개업을 하지 말라. 됐어요? 이건 소공에게만 있는 제도요. 오로지 소속공인 중개사에게만 자격정지가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못해? 3년간. 그럼 등록 취소는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개업공인 중개사. 개공이 등록한 사람이 개공이잖아요. 이분들이 잘못해갖고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자, 이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이 단서도 있는데 단서는 거기 책이 없잖아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합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 할 수 없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4번 읽어보세요. 업무정지 뭘 받고?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럼 이걸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업무정지를 개공이 6개월을 받았어요. 업무정지는 개공에게만 있는 제도예요. 업무정지는 개공에게만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6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 폐업 신고한 자로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폐업을 했어요. 그럼 일반인이 돼본 거잖아요. 일반인. 개공이 아니고 폐업해 보면. 그럼 이제 업무정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폐업을 하면 일반이니까 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 진행된 것으로 봐요. 이 기간 동안 결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중개업을 하지 말라. 자, 봐보세요. 여기는 왜 일을 못하냐?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개공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폐업하면 일반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의미가 없죠. 업무정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만들어서 폐업을 하더라도 이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중개업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중개업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다. 근데 가로 안에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본다. 폐업하면 이제 업무정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어요? 이건 뭐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위에 것하고 비슷한데 법인을 말해요. 법인. 칠판 봐보세요. A 법인 개공이 이분들도 업무정지 받을 수 있죠. 6개월 받았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법인이 6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 해? 못 하잖아요. 그럼 법인 개공에는 임원하고 뭐가 있어요? 사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6개월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임원, 아까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 이사 감사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만둬 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명이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을 것 같아요? 회사가 업무정지 받으니까 왜 그만뒀어? 다른 데 일하려고. 왜냐하면 회사 내에 있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회사 자체가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만뒀을 때 이 법인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임원 사원들은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는 다른 데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만뒀단 말이 있어요? 찾아봐. 5번에서 그만뒀다는 말이 있나? 그만뒀단 말이 있어 없어? 있어. 또 찾아봐. 그렇죠? 법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었던 자. 이게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었던 자란 말은 현재 임원이 아니다. 과거형이잖아요. 이게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중개업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시험은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시험 나와요. 거기 첫째 줄 후단 보면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 이 단어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거기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동그라미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이었던 자로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이에요. 그러면 처분 당시 X라고 적었어요.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이 아니에요.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사유 발생 당시 임원 사원만 결격이에요. 자, 이것이 시험에 나와요. 이제 시험은 거기서 나오는데, 자, 칠판 봐보세요. 업무정지 사유는 1월 달에 발생했어요. 그러면 업무정지는 이것은 이제 남양주 시장이 내리거든요. 처분은 3월 달에 내렸어요. 그럼 업무정지 사유 발생에 따라서 곧바로 업무정지 내린 게 아니라 2개월 후에 내렸다고. 그죠? 그러면 이때는 A 임원이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유 발생 당시에는 A 임원은 근무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B 임원은 여기서 취입해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사유 발생 당시에서는 B 임원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이때 취업해 갖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법인이 이제 업무정지 여기서 딱 내려지잖아요. 법인이 이제 3월달에 업무정지 내려지니까 회사가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A 임원, B 임원 둘 다 그만뒀어요. 회사가 업무정지 되니까 이제 둘 다 그만뒀어. 그러면 누구만 결격 사유란 거예요? A만 결격 사유예요. 왜? B는 처분 당시 임원이잖아요. 이분만 결격 사유. 그러니까 A는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일 못 해. 근데 B는 그만둬 버리면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어 없어? 왜?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이건 처분 당시잖아요. 처분 당시. A는 사유 발생 당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저게 나와요. 시험은 저게 나온다고. 그러면 처분 당시의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이었던 자가 결격 사유다. 그래서 이제 그 조문을 잘 숙지해 놓고 해석할 줄 알면 돼요. 이제 강의 열심히 듣다 보면 해석은 될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조문을 자꾸 읽어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결격 사유 거의 이제 이법 위반자 공부 끝냈어요. 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 못한다. 서공이 자격 정지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중개업 못한다.
개공이 등록 취소되면 3년간 못한다. 그리고 개공이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못한다. 그리고 이제 법인 개공 중에 업무정지 받으면 임원 사원이었던 자, 자 그만두더라도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회사가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일 못한다. 뭐 그 뜻이거든요. 정리되었어요? 예. 자 그러면 큰 제목 마지막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사원 또는 임원 중 또 뭐라 했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자 그러면 자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에피스대인데 아니고 이게 임원 사원 임원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가 있으면 결격 사유가 됐죠?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가 있으면 등록을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임원 사원 중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미성년자를 빼든지 교체하든지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등록을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등록 자체가 안 돼. 등록 자체가 안 돼버려요. 등록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임원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있어도 안 되고 벌금 300만 원 받은 자가 있어도 안 되고 미성년자가 있어도 등록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등록을 안 해줘. 이해됐어요? 자 일단 그 정도 맞아요. 더 깊은 내용은 머리 아프니까 서서히 1, 2월 달에 3, 4월 달에 서서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가 뭔지 대충 감 잡았어요? 예. 그래서 뭐 제한 능력자랄지 파산자랄지 수용자랄지 공인중개사법 위반했다랄지 사원 임원 중에 결격 사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등록이 안 되고 하다 걸리면 등록이 취소된다. 뭐 이런 결격 사유를 공부를 해 봤어요.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 잘 만난 거예요. 이제 합격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다만 겨우 합격하느냐 고득점으로 합격하느냐 근데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람도 많아요. 잘만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쉬었다가 또 들어갈게요. 휴식 같습니다.